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파월의장의 발언으로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아니었긴 했지만 어쨌든 지표나 수치들이 조금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제조업 PMI 그리고 배드워치의 전망 등을 살펴봤을 때 경기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고 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역시 시장을 억눌렸던 긴축 우려는 점점 완화되고 있는데 중국의 폐렴 확산 우려나 또 미중 간 반도체 경쟁 등 업종별로 종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악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짚어보셔야 되겠죠. 3대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은 이후에 주가들이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다우존스 0.82%, 나스닥은 0.55%, S&P 500 지수 0.5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조업 PMI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도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현재는 1297포인트, 97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승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코스피 0.64%, 코스닥은 0.56% 상승하면서 양시장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월요일이고 12월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매주 일정 짚어주실 이정호 멘토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비해서 이번 주 한 주는 좀 활기찬 뉴스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의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2차 전지 상승세로 나타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주들의 동반 상승세가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 에코프로는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관점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코프로 프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지주사가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고 에코프로비엠이 거기서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약간 시장의 트렌드는 좀 더 변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 1시간 동안 알차게 뽑아놨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걸 또 인사 말씀에서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 좀 점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11월 동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을 챙겨가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2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12월에는 11월만큼의 산타 랠리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주말 사이에 뉴스들이 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양시장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12월 전체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1월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네. 봐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상승세들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반도체주들,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 반도체주들이 상승세가 좀 더 눈에 띄었고 그다음 로봇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섹터를 안 들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본다면 되게 서러웠던 장이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로봇주는 좀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좋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로봇주들의 상승세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서 이제 보호회수 물량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상승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어떻게 본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내년도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순간 이제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신제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로봇 관련주들의 좀 더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이번 연도가 이제 끝나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의 기대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내년이 밝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내년 이 상승세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멀티가 상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그쪽으로 다 쏠렸다라고 보이는데 상승세도 나올 만큼 나왔고 어느 정도 조정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리값을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도 단기적인 자리를 잡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주사는 좀 주가가 내려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이 수주를 했습니다. 네, 에코프로만 오르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네. 나머지 계열사들도 많이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근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는 떨어지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를 들고 있던 사람들의 실망감이 제일 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많이 올라갔던 거는 에코프로였다. 에코프로였다. 네네. 근데 이제부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드디어 이제는 어느 정도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옛날처럼 묻지마 2차 전지 상승 랠리, 에코프로 그룹도 상승 랠리는 당분간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실제 개별 종목들의 수혜가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는 주요 섹터들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로봇주들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반도체는 내년 업황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 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역시 개별 종목군으로 이슈가 있다면 지금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섹터들도 이렇게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매주 월요일에 나오셔서 이정호 멘토님이 또 한 주간의 일정들을 정리를 해주시죠. 이번 주에 또 12월 첫 주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굉장히 또 굳건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11월에 수익 놓치신 분들 12월에는 어떤 일정 맞춰가면 수익 챙겨갈 수 있을지 쭉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한 주는 총 5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월요일부터 보자면은 국제우주탐사조정그룹 회의가 개최를 되고요. 그다음 중국 헝다 소송 청산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NC소프트의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고 네. 그다음 산업부 유엔기구 기후 변화 협약 총회 참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금요일 날 11월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이렇게 있고 총 5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5가지 일정들을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오늘 월요일인데 2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우주탐사조정그룹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계의 많은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또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지금 개최국이기 때문에 주요 일정들, 자세한 종목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헝다에서 이제 소송에 대한 청산 심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산이 완료가 되게 된다면 중국에서의 악재는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에 2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NC소프트의 신작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고 또 산업부에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총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두바이에 가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주요 관심 업종으로는 원전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 일정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일단 오늘 이 국제우주탐사조정그룹의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도 좀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 이제 위성 같은 것들도 성공적으로 발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종목별로 좀 흐름이 엇갈리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2종목 정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선이 있다라고 네네.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2종목 다 어떻게 본다면 작년에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눈 깜짝할 새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세가 또 나와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실적 탄탄하고 미래 성장 가치 있으니까 요즘에 어떻게 보면 메인 섹터, 뭐 2차 전지, 반도체, 로봇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먹을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주항공 테마는 작년부터 좋았어요. 이걸 우리가 딱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네. 작년에 핫했던 테마들 좋았습니다. 거기서 미래성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이번 연도에 많이 좋았고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번 연도 조정이 좀 더 온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실적 탄탄하고 미래 성장성 있는 섹터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LIG 넥선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전고점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작년에 올라갔던 상승세보다 지금 올라가는 게 더 탄탄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중국 헝다 사태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질질 끌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중국이랑 되게 밀접한 관계 입장에서 이걸 느꼈을 때 되게 처음에는 불안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 악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 심리가 계속 무너지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도 그게 모습대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재료 소멸로 끝날 수도 있다. 여기서 만약 화산이 되던가 아니면 희생이 돼서 다시 올라가던가 될 부분이 됐을 때 어떻게 본다면 저는 이제는 재료 소멸이 될 부분이다. 그만큼 시간적 부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월요일 일정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주항공 쪽에서는 특징주, 관심주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해주셨고 LIG 넥스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제 악재가 좀 해소가 되게 되면 판매 업체들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은 우주항공 쪽에서 두 종목 얘기를 해주셨는데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좀 흐름이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한데 나머지 종목들에 비해서 이 두 종목이 좀 상승이 나타나는 이유가 실적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물론 실적도 있다라고 네. 말씀해드리고 싶고 두 종목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이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 종목을 빼놓고 우주항공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을 꼭 유심히 지켜보면서 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두 종목은 근데 사실 우주항공 쪽이기도 하지만 약간 방산이랑도 엮여 있어서 두 개의 이슈가 겹치게 되면 그러면 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네, 맞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보면 방산 쪽에서 탄탄하게 보고 있고 네.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으로 투자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이 방산 랠리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우주항공 이쪽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시장 속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탐사 조정그룹 회의가 개최가 되게 되면 지금 전고점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회의에서의 뭔가 논의나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런 부분을 떠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항공청 이런 부분이 좀 더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 우주항공 테마가 다시 한번 시장의 메인 테마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두 종목 중에 가장 궁금한 건 그걸 거라고 봐요. LIG 넥선,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둘 다 좋아. 둘 중에 뭐가 더 좋은데 이 얘기를 꼭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다음 저는-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본다면 LIG 넥선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LIG 넥선이 좀 더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LIG 넥스원 차트를 보니까 오늘 99,800원이고 사실 출발은 잘 좋게 출발했습니다. 지금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점 매물대가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전고점을 돌파하는 때가 그때부터 시작이다. 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테마나 이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메인 테마가 아니라고 했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강했던 테마가 뭐였지? 우주항공 테마. 그래, 이 테마 아직도 계속 살아 있어.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네. 그럼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수급세가 올라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네. LRG 넥슨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는 이 10만 원 마디가가 좀 강하다. 이 마디가를 돌파한다고 한다면 전고점까지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10만 원 안착하고 지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갑자기 10만 원에 딱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LIG 넥스원. 그래서 최고가가 지금 13만 원 정도인데 몇 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럼 신고가라면 계속해서 다음 신고가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목표를 좀 크게 갖는 건가요, 제가? 아니요, 목표는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주항공 테마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LRG 넥슨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우주항공 테마 쪽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방산 쪽으로 실적이 나타내고 있다. 근데 우주항공 테마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미래로 가면 갈수록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그런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상승세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회사들을 투자해라. 왜냐? 그 나라에서 지원하는 회사인 만큼 어느 정도 그 회사에 신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 초기 때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어느 정도 투자 초기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긴 사업이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오려고 한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회사 두 가지 회사 같은 경우는 방산을 어느 정도 등에 업고 올라간다는 게 좀 더 장점이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또 오늘 이슈로 인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두 종목을 좀 관심주로 짚어주셨고 그중에서 좀 더 하나를 추려보자면 LIG 넥스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가 정책 산업으로 포함이 되게 된다면 분명하게 추가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신고가까지도 노려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투자의 고수라고 불러드리고 있거든요. 고수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수익률 아주 안전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번 주 한 주 그리고 12월 달에 연말에 수익률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정우 멘토님 잘 따라오시고 우주항공 쪽에서의 이 수익률 잘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우주항공 쪽 살펴봤고 목요일에도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 NC소프트가 신작 게임을 출시한다라는 계획인데 게임주가 그동안 과대 낙폭주라는 이런 이야기 속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NC소프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궁금한데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되는 건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동안 게임주 오래 가지고 계셔서 좀 눌리신 분들은 탈출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걸까요?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두고 싶어요.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게임주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 네. 그만큼 과대 낙폭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다. 이제 새로운 호재나 이런 부분을 보여줄 때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메이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비트코인 상승세 이걸 견인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NC소프트가 그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이제 새로운 게임을 출시를 합니다. NC소프트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리니지 IP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나오는 게임인데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이 게임의 흥행 여부가 전체적인 게임 시장의 판도를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요즘 게임 시장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거를 어떻게 보면 게임주 중에 대장주인 NC소프트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게임주 섹터들의 한 단계 상승되는 모습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하면서 좀 지켜볼 일정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스론 앤 리버티라는 신작 게임이 출시될 예정인데 좀 더 기대를 해본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게임주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과대 낙폭
낙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네네. 싶어요. 이 게임주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에 분포되어 있는 비중이 많습니다. 특히 코스닥에.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게임주들을 놓고 어떻게 본다면 투자하기가 좀 애매한 시장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게임주들이 한 번 올라가 줄 때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대표적인 위메이드. 이제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만 원대였는데 이제 7만 원대가 이렇게 눈앞에 보입니다. 네,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위믹스라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코인 시장도 워낙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가 더해진 게 아닐까 싶어서 다른 게임주들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결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코인 관련주 게임 대장은 위메이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나머지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코인은 제외한 나머지 게임주 관련 중에서는 NC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정이 중요하다고 말한 게 코인 관련 게임주들은 잘 올라가지고 있어요. 근데 코인 관련 없는 게임주들은 약간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탈피하려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지가 필요한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NC소프트가 보여줄 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게임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게임주들 코인이 없는 게임주들의 네. 흥행 여부가 갈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게임주 안에서 또 궁금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는 반대로 과대 낙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만 지금 반짝 반등이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 말해서 캐시카우가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중국에서 나왔던 검은 사막, 붉은 사막 이런 게 네. 어떻게 흥행 참패로 이뤄지면서 약간 안 좋게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NC소프트 신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제약주,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도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처럼 NC소프트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기는 한데 게임이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 또 주가 하락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불안한데? 그런 부분이 네.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 대신 성공을 할 경우에는 이 게임 사업은 무지막지하게 크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투자할 가치는 있다. 아. 하지만 보고 들어가는 모습제가 제일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부분에서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느 정도 여기서 게임이 흥행이 성공을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보고 들어가도 안 늦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보고 들어가도 안 늦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점에 지금 NC소프트를 비롯한 다른 코인을 제외한 게임주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잘 새겨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호 멘토님이 이렇게 종목들을 잘 분별을 하시고 선별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안정적인 수익률 잘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이정호 멘토님과 투자 전략 세우시면서 내 수익률로 만들어보고 싶다. 또 게임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 종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장 상황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장은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제롬 파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빨간불 켜낸 채 거래를 마감했죠. 그런데 우리 증시 현재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동반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해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모두 매수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600억 원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900억 원대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무려 10거래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에서 기관과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300억 원대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준 반면에 오늘은 양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 뜨고 있는 테마 또 지고 있는 테마 어떤 것이 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뜨고 있는 테마는 요소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나 중국 수입에 대한 수출이 또
또다시 막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월에 중국이 비료용 수출에 대해서 비료용 요소수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면서 이 요소수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요소수라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한국 기업들에게 수출을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선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통관에서 막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3개월치의 분량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라고 전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관련주들 특히 KG케미칼이라든지 유니온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STO와 암호화폐입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라든지 아티스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블랙핑크를 만약에 좋아하면 YG의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블랙핑크 혹은 블랙핑크 음악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분증권을 사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토큰 증권을 살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조각 투자 업계들이 잇따라서 그림에 대한 증권 신고서를 계속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옥션 블루 같은 경우에는요, 앤디 워홀의 작품을 그리고 오늘 K 옥션 같은 경우에는 쿠사마 야오미의 작품에 대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K-옥션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라고 꼽힐 수 있는 게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보였던 것처럼 암호화폐와도 오늘 함께 엮여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려 39,000달러를 돌파를 해서 4만 달러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현재 현물 ETF를 무려 10여 개 정도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늦어도 1월 10일까지는 최소 1개 이상은 승인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포함해서 우리기술 투자 등등의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역시도 63%나 3개월 동안 급등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테마도 있습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던 테마였는데 삼성 웨어러블 로봇이 보핏이죠. 이 보핏이 대량 생산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테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장비 역시도 오늘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시간이죠.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히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 현재 모두 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무려 44조 원의 규모의 이 계약 체결 공시를 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기존 고객과 계획된 물량이기 때문에 이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또 확대해서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에 대한 환호성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오늘 지금 에코프로 13%대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왔었죠. 위믹스의 가격 급등과 더불어서 글로벌 사업 확장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그룹주들 일제히 손잡고 동반 상승세 하고 있습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 해운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로 뽑히면서 BDI 지수가 계속해서 급등함에 따라서 오늘도 15%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거 같은 경우 그리고 K옥션,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 모두 다 STO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주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옥션 오늘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테마와 모두 함께 엮여있기 때문에 20% 중반에서 후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앞에서 얘기해주신 NC소프트 기관들이 대거 매수를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트렌드나 흐름들 잘 읽어주시면서 또 종목 수익률도 잘 챙겨주시는 우리 이정호 멘토님이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우리 소개해주신 종목이 지금 수익률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뭐 우진부터 LS전선 아시아까지 LS전선 아시아는 특히 두 번의 수익률을 챙겨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콘텐트리 중앙이 어느덧 지금 10% 넘는 수익률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콘텐트리 중앙이 영화 서울의 봄이라는 이 영화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관객 수가 벌써 이제 500만을 향해서 거의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익분기점도 이미 넘은 상황이고 또 주말 동안에 여러 관객들이 이 영화를 시청을 하게 되면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10%의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을 진짜 너무 좋은 자리에서 공략을 해주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더 보유를 해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더 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 네.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대감을 갖고 좀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을 넘긴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12.12 사태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기간이 있고 기간이 어느 정도 오면 갈수록 이 영화에 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SNS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심박수 챌린저 관련해가지고 나오고 우리 있는데 PD님도 주말에 방송 보시고 막 네. 인별그램에다가 막 화나셔가지고 막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SNS에서 이렇게 퍼진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시장이 관심을 많이 받게 된다. 네. 요즘 어떻게 보면은 영화관을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열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번 연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범죄도시 그리고 밀수 그다음에 서울의 봄이 있다라고 네.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이 정우성 배우님이 아직까지 1,000만 관객 수 있는 영화가 없는데 그때 의외예요. 네, 이 영화로 인해서 좀 잘생기셔서 1,000만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영화 수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연말까지 좀 더 대작 영화라고 본다고 한다면 노량, 죽음의 바다 이게 맞아요.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더 시간이 있다. 이건 12월 말에 개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이 영화가 좀 더 흥행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유자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4%대 정도 하락인데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공략해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17,000원 부분도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5일선 부분을 지켜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수익률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콘텐트리 중앙 수익률을 벌써 10% 챙겨주고 계시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기대감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00만인데 여러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동참하시면서 콘텐트리 중앙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에 영화 보러 가실 일 많으시다면 이 종목 생각하시면서 우리 서울의 봄 한번 시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정호 멘토님과 이런 콘텐츠에 대한 종목들 전략도 챙겨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종목으로 수익까지 재미있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난 종목을 살펴봤는데 또 앞에서 우리 장은희 캐스터가 오늘 강세 테마로 STO 이야기를 해주고 네. 또 오늘 관련주들 암호화폐 관련주도 덩달아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최근에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우리 멘토님들 몇몇 분들께서 수익을 또 챙겨주고 계시는데 이 종목 과연 목표가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도 궁금하고요. 반면에 이제 K옥션, 서울옥션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들은 아직 상반까지 많이 열려있는 느낌이라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말했어요. 묻지마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 테마가 한번 올라갈 때 네. 무섭게 올라가는 테마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서 굳이 들어가지 말고 지금도 충분히 수익 볼 구간이 많다라고 말씀해드리고
하니까 네. 노란톡방을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아하. 제가 좀 더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좀 위험한 투자인데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관점의 차이인데 누군가한테는 네. 위험하다고 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충분히 수익 볼 자리다라고 이런 거 말씀해드리고 잘하셔. 싶어요. 네, 맨날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내시잖아요. 네, 괜찮은 섹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는 게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구간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옥션, K옥션 같은 종목들은 사실 정말 도전을 하고 싶다가도 무서워지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턱대고 매수하다가는 여러분 손실을 정말 갖기가 너무나도 쉬운 종목이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좀 더 만회하고 싶으시다면 이정원 멘토님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추가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링크 뜨면 누르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 살펴볼 차례입니다. 콘텐트리 중앙도 그렇고 그전에 LS전선 아시아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지금 몇 주째 잘 챙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공략주는 또 뭘 가지고 나와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테마나 섹터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페럼 관련주입니다. 중국 폐렴에 네, 따른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확산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실까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옛날에 비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안전물 같죠? 옛날에는 좀 더 심했다라고 한다면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녔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는 약간 그런 모습세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음. 이게 생각보다 몸에 치명적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 좀 더 감기, 독감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호흡기 질환 쪽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맞아요. 주변에 이게-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말 모임에서 이 감기나 이 폐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모임새가 좀 더 잦아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하려고 좀 더 노력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얼마 전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왔는데 우리가 진단키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꼭 이 섹터들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깊게 볼 필요는 있고 겨울 되면은 다들 어떻게 본다라면 마스크를 끼잖아요. 네. 네, 마스크를 끼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이제 황사 시즌이 또 나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마스크 시즌은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봄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계절적인 테마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진단키트 다음이 뭘까 궁금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네. 들어보니까 마스크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동안 마스크 대란이 불어가지고 정말 줄 서서 인당 5매만 구매할 수 있었던 그런 코로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중국 폐렴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죠.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나타내는 종목도 있는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 때 되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네. 네, 근데 요 근래도 좀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단키트주 관련해가지고는 상승세가 좀 더 둔화된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의 좀 더 장점이라고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탄탄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기대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고 근데 실적이 탄탄한 부분이 뭔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예전만큼은 쓰질 않는데 왜 실적이 지금 탄탄하게 나오는 거죠? 마스크 관련 소재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이 좀 더 매력적이다. 다른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마스크 관련주들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마스크만 팔아서는 절대 돈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른 소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요즘 본다라고 한다면 이 독감 그리고 폐렴 이런 부분 환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모임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취소가 되고 있다.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왜 내 친구, 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아파지지? 정작 나는 집에만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걸 못 느끼나? 약간 이런 부분도 느낄 수가 그 있는데 멘토님이 얘기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약간 그런 부분이 네. 전체적으로 좀 더 주위 사람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요즘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마스크를 하나씩 더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마스크 관련주들도 좀 더 상승세나 시장에 관심사가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사실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상승했었을 때를 생각하면 여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얇은 마스크들을 좀 여러 개 쓰는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겨울철에는 추위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바이러스들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소재로 계속 마스크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 맞는가 약간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활발하게 진짜 마스크에 대한 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 어. 마스크를 판다고 해서 그렇게 이 회사 매출이 폭발적으로 네. 늘어나지 않는데 이 테마라는 게 뭐냐? 시장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오를 자리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세가 된 모습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세는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실적보다는 약간 시장의 이슈 이런 부분이 좀 더 따라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차트상의 자리가 지금 어떤지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차트상 자리로서는 충분히 네.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어. 계속된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대표적으로 STO 관련 토큰형 이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가대 낙폭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박스권을 돌파하자마자 상승 랠리가 나오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 관련주, 폐렴 관련주 이런 쪽이 좀 더 유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네. 코로나 진단 이걸 해봐야 되는지 않냐라고 물어봤었어요. 네. 근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코로나가 걸리던 안 걸리던 어차피 먹는 양은 똑같다. 그래서 아, 굳이 그래요? 이게 코로나가 증명서가 필요한 거 아니면 진단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코로나가 되게 많이 무너졌고 그거에 따라서 코로나 걸렸다고 우리가 옛날처럼 그 격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기 네. 때문에 그 대신 어떻게 보면 자가 어떻게 보면 마스크는 끼고 다니는 모습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마스크 관련주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폐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보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누구나 구매를 할 수 있는 마스크 관련주를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차트로도 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증시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과는 좀 다른 차트인 것 같아요. 완전 과대 낙폭이거나 아니면 좀 상방에서 좀 눌림목이 나와서 우리가 들어 올려주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박스권 안에서의 급등락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목표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가? 지금 상황에서는 몇 % 정도 오를 것이라고 보이는지 전에 굉장한 윗꼬리와 함께 급등했었던 모습들이 너무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저는 3,700원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좀 더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물량 한 4,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진짜요? 가격대다라고 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매물대 부딪히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매물대 부딪힐 때 네.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길게 보자라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매매를 하실 때는 그게 약간 정석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정호 멘토님 감기 걸리셨어.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스크 지금 구매하시려고 또 이 종목 가지고 나오신 네, 거죠? 아까 캐스터님도 얘기했다시피 네. 뭐 블랙핑크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YG 주식을 투자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기가 걸렸으니까 약간 어떻게 본다면 마스크 관련주에 좀 더 생활 눈길을 매매법. 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번 주에 서울의 봄 보고 콘텐츠리 중앙 매수할게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이라면 또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도 상당히 괜찮은데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변동성도 큽니다. 그래서 한번 슈팅이 쏘아져 올라갔다가 장중이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니까요. 혼자서 대응하시기는 어려우시겠죠. 이정호 멘토님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이 종목 같이 공략하고 싶다. 그리고 다음 주에 수익 리뷰에서 또 만나 뵙기를 바랄게요. 종목명과 전략 바로 노란 톡방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이것도 다 귀찮다 하신다면 일단 노란 톡부터 들어가시고요. 이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누르시고 팍스 이정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팍스 투페이스 이정호 이렇게 오픈 채팅방 나올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종목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팍스 브런치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